여러분, 오늘, 요번 시간에는 지목입니다. 지목인데, 지목이 이제 시험 문제 매년 나옵니다. 근데 이제 지목을 이제 보는 28가지를 이제, 물론 외우는 게 중요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외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많이 본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 지목 28가지를 기본적으로 한 4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이렇게 외워두실 필요가 있어요. 매년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목이 28가지 지목입니다. 물론 거기 이제 내용이 나오지만, 지목의 결정 원칙, 그래서 하나의 땅에는 지목이 하나다. 그 주된 용도 나오죠?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2번하고 동그라미 3번 한번 줄쳐놓고 한번 봐둘 필요가 있어요. 하여튼, 자, 만약에 하나의 토지에 지목이 여러 개 겹쳐 있다라고 보시면, 만약에 이 아래는 뭐예요? 아래는 하천이 흘러가고 있고, 아래는 하천이라는 게 강입니다. 강 쉽게 얘기하면. 하천이 흘러가고 위에 이제 뭐예요? 복개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이 복개도로를 만들어갖고 도로가 있다 치자는 얘기예요. 그 밑에는 하천이고 위에는 뭐예요? 도로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의 땅에 지목이 여러 개 이렇게 겹쳐 있죠? 그랬을 때는 우리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따져갖고, 자, 어느 지역은 하천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지역은 도로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위에다 아래다 정할 수 없어. 자, 정확히 이제, 아래는 지목을 한다. 위에는 지목을 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이제 주된 용도다. 어느 용도를 쓰는 게 더 낫냐에 따라서 이제 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청계천이랑 하천은 중요하니까 이거 걷어버렸죠? 청계천은. 그 다음에 예컨대 만약에 성남 같은 경우에 남한산성에서 하천이 흘러오는데 거기가 옛날 구시청 자리가 여기 복개도로예요. 거기는 도로가 더 중요해요. 하천보다는. 그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영속성의 원칙이에요. 지목은 항상 영속성의 원칙이지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상가 건물에 교회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교회가 됐다 해서 이게 땅이 갑자기 대가 종경지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지목은 영속성이 있어야 된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지목의 표기 보게 되면 일단 지목은 정식 명칭을 써요. 대장에는. 근데 도면에는 부호로 쓰는데, 자, 첫 번째 음질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지목은 이제, 28가지 지목이 있는데, 거기 첫 번째 음질 쓰는 게 있는데, 두 번째 음질 쓰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이제 2장 1,000원 차예요. 두 번째 음질 쓰는 게 있는데, 2장 뭐라고? 2장 1,000원 차다. 이제 그렇게 봐두시면 돼요. 2장 1,000원 차. 그래서, 자, 두 번째 음질 쓰는 게 뭐냐면, 공장용지가 있어요. 공장용지. 이 공장용지는, 장자로 써요. 왜? 공원하고 겹치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하천은 천으로 해요. 왜? 학교하고 발음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지역마다 사투리가 있어도 어떤 분은 어떤 분은 남들은 확실이라고 하는데 그분만 확실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사투리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제 그런 발음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천은 하라고 하지 않고 학자가 하하고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예 천으로 해요. 그 다음에 유원지는 유원지는 유지가 있어서 아예 원자로 해요. 그 다음에 이 주차장은 주차장 용지라고 하는데, 이 주차장은 주차장이라고 하고 주유소 용지라고 하는데, 이 주차장은 주자가 같으니까 아예 차자라 해서 2장 1,000원 차.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이거 중요하니까. 그거 외워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목을 이제 구분할 때, 일단 나중에 이제 기본서 할 때 전답 과목이 그래서 이제 외우실 건데, 일단 4가지를 분류합니다. 4가지로. 4가지 분류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목은 특징이 중요해요. 특징이 중요한데, 예컨대 만약에 전이라 하게 되면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답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고, 만약에 국어라 하게 되면 소규모, 그 다음에 인건건 구적 이런 식으로 특징을 잘 구별해서 이제 읽어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단서조항이 있어요. 단서조항. 다만 이렇게 단서조항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 보면, 거기 책에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있죠? 그러면 거기에 광천지를 한번 보시면 55페이지 하나, 둘, 셋, 넷째 광천지 있죠? 거기 다만, 밑에 줄이 다만 있잖아요, 송유광, 송수관의 저장, 시설 부지는 제외한다. 써있죠? 제외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건 잡종지지 광천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염전 같은 경우도 여기 두 번째 줄에 다만 있죠? 천일제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태양을 이용해서 소금을 만드는 것이 아닌 동력을 이용해서 바닷물을 끌어들이는 것은 공장용지지 뭐가 아니란 얘기니까. 염전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단서조항을 보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A 안에 B예요. A 안에 B다. A 안에 B라고 하는 것은 큰 거 안에 작은 거니까 A에 포함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게 뭐냐 하게 되면 여러분 그 밑에 도로가 있죠? 도로에 보게 되면 단서조항 다만 있어요. 세 번째 밑에 보면 다만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 일정한 단지 안에 써있죠. 안에. 단지 안에 있으니까 공장 안에 있는 통로는 공장용지고 아파트 단지 안의 통로는 대지 도로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 거랬던가. 자, 그 다음에
그 넘겨보시면 만약에 뭐예요? 넘겨보시면 어디에 그 사적지도 안에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사적지가 있고. 자, 어디 사적지 안에 있는 기념물은 뭐예요? 절에 있는 학교에 있는 뭐예요? 사적지는 사적지가 아니고 뭐예요? 종교용지 학교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거기 그 다음 페이지 뭐예요? 57페이지 보시면 주유소용지 나오죠? 주유소용지 나오는데 그 세 번째 다만 나오죠? 자동차, 선박, 기차 등 제작 또는 정비용지 안에 어디 안에 있어요? 공장 안에 있는 구비유 송이설은 주유소용지가 아니에요. 공장용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어디 안에 큰 거 안에 있는 작은 것은 큰 거에 포함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나머지가 이제 뭐예요? 27가지 지목이 아닌 게 잡종지. 이 잡종지는 외우셔야 돼요. 변수용차 운전하는 이땡콩 이런 식으로 변전소, 순위조, 송지조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자, 이 지적에 관한 보면 절대로 외워야지 안 외우면은 이거 이 답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암기하시고 나는 안 외워지지 않는데요. 외워지지 않는 건 없습니다. 외우려고 노력하면 다 외워집니다. 다 외워지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특징을 잡느냐 이제 그런 게 중요해요. 뭐야, 근데 농담삼아 우리가 연산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연산군. 이 연산군은 뭐예요? 연산군의 특징은 뭐냐면 니은자가 들어가요. 니은자. 그 연산군하고 뭐예요? 관계된 여자가 우리가 조선시대 때 장시성을 가진 여자가 둘이 있습니다. 뭐 장옥정이 있고, 그다음에 장록수가 있어요. 장록수. 그럼 과연 연산군하고 연관된 여자가 누구냐 하게 되면 자, 연산군 니은이 다 공통이죠. 근데 여기는 장옥정이면 니은이 없죠. 근데 여기는 니은이 요 여자예요. 요렇게 특징 잡아서 여러분 그 암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암기할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많습니다.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우리가 언제 자, 그 일본 시대 독립군 중에서 누가 있냐면 종족에서 일본 천황한테 이 고개를 숙이기 싫어서 이 세수도 뭐예요? 서서한 사람. 세수도 서서한 사람이 있다. 세수를 서서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신채호냐, 아니면 신채호냐, 아니면 안창호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당연히 뭐 여기 신채호죠, 여기 신채호 이게. 그럼 신채호 선생님의 그 유명한 작품 중에 조선상고사가 있어요. 뭐 지금은 신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옛날에는 뭐 신문이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몇 개뿐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자, 조선상고사니까 어디 연재가 됐어요? 조선일보에 연고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자, 마음만 먹으면 본인이 외우려고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다 암기하니까 외우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지목을 꼭 그런 식으로 정리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경계 넘으시면 면적 나오는데 일단 58페이지 면적을 보게 되면 면적은 만약에 올해 시험에 나온다면 일단 면적 측량 대상이 아닌 것 하게 되면 일단 뭐부터 합병부터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합병은 그냥 대장상 땅을 두 개를 합병한다 치자는 얘기예요. 그럼 대장상 면적을 더하면 되지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측량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토지를 분할하게 되면 이 토지를 분할하게 되면 자, 원래 대장이 하나 있었죠? 이 분할된 토지의 대장을 뭐예요?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가로와 세로를 측량해서 면적을 다시 산출합니다. 근데 두 땅을 더한다 그러면 그 대장상 면적을 더하면 되지 굳이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측량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면적 측량 대상이 아닌 것은 뭐라고 생각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합병, 지목변경 두 가지 있죠? 합병, 주목변경 이 두 가지가 번갈아 가면서 답으로 잘 등장하니까 그거 한번 자, 기억을 해주자는 얘기예요. 그거 한번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올해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뭐예요? 면적 단수철이에요. 59페이지 단수철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면적은 수평면상의 넓이고 자, 면적 측량 대상이 아닌 건 뭐라고? 그게 자, 합병, 지목변경 두 가지라 이제 봐두시는데 그러면 면적 보게 되면 축척이 얼마에 따라서 이게 축척이 500분의 1이냐, 축척이 뭐예요? 600분의 1이냐 이렇게 따지는데 이 500분의 1은 시험 문제 나올 때 500분의 1로 안 나와요. 뭐로 나오냐면 경계점 좌표등록부 수반지역이라든가 이 도시개발사업지역에서 뭐예요? 지적 확정 측량 실시지역이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면적이 뭐예요? 500과 600분의 1일 때는 자, 공부에 등록할 면적은 소점 아래예요. 왜? 1제곱미터만 하더라도 자, 7천만 원이니까 0.1만 하더라도 뭐예요? 자, 700만 원이에요. 근데 축척이 얼마? 축척이 만약에 뭐예요? 1000분의 1이다. 축척이 만약에 얼마? 1200분의 1이다. 그 다음에 축척이 얼마? 2400분의 1이다. 축척이 얼마? 3000분의 1이다. 축척이 얼마? 6000분의 1이다. 이렇게 축척이 자, 이런 축척이라면 자, 어디까지? 1제곱미터까지 공부에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등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왜 이제 자세히 해드리냐면 이게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다가 요 최근 한 3년 동안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만약에 문제가 주어지면 축척이 얼마인가를 먼저 본 다음에 야, 면적의 값이
이렇게 면적합이 200 뭐예요? 34점 뭐예요? 4.5제곱미터 이렇게 만약에 면적이 산출됐다 하게 되면 지적 공부에 얼마로 등록을 해야 되냐 이렇게 봐보시면 자 소수점 아래까지 여기 소수점 아래까지 소수점 한 자리까지 등록하니까 딱 끊습니다. 끊어갖고 뭐예요? 요 끝수가 뭐라면 5라면 이게 바로 0.05겠죠? 0.05라면 앞에가 13579 홀수라면 올리고 6으로 할 것이고 앞에가 뭐예요? 0이나 뭐예요? 0이나 이게 이제 0이나 뭐예요? 0, 2, 4, 6, 8 짝수라면 짝 있으니까 버릴 것이고 얘기니까 자 뭐하면 올리고 홀수라면 뭐예요? 홀수라면 13579 홀수라면 뭐라고? 올릴 것이고 0이나 뭐라면 0이나 짝수라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버릴 것이다 라고 이제 구별해 두시면 돼요. 마찬가지예요. 축척이 만약에 여기 있죠? 최소 면적이 1제곱미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0.4라면 이 무조건 1로 해야 돼, 1로. 그럼 여기 면적이 얼마? 400 뭐예요? 50. 자, 6.5다. 이렇게 출제됐다.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이제 면적이 산출됐다니. 그러면 자, 단단지까지만 등록하는 거니까. 여기까지죠? 그럼 이게 D가 0.5예요. 이게 0.5로 올릴 건가 말 건가 했을 때 이게 2, 4, 6, 8 짝이죠? 짝인 버려라는 얘기예요. 이게 5라면 당연히 올려야 되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응용 문제가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여기 500분의 1, 600분의 1 이 뭐예요? 이 땅이 면적을 산출해 보니까 얼마? 예컨대 200 뭐예요? 34.551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점 아래까지 끊어보죠? 끊어봤을 때 0.05보다 크다는 얘기야, 이건. 그 크면 무조건 올리는 거예요. 작으면 무조건 내리고 크면 무조건 올리는 거다. 딱 홀수냐 짝수냐 따져보는 것은 뭐예요? 금을 거봐서 5일 때만 따지는 거다라고 봐두시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400 얼마? 50 뭐예요? 6.55다 하게 되면 여기까지 끊죠? 그러면 0.5보다 크면 이건 뭐예요? 올릴 건가 말 건가 고민할 것도 없어요. 무조건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일단 이해되지 않나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시험 문제 올해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한번 봐둘 필요는 있어요. 중요하니까 꼭 좀 받으시고 자 거기 그 쌍가루 4번에 뭐예요? 면적의 표시 있죠? 그 별표는 꼭 보자니까. 자, 그 다음에 3장 몇 페이지? 60페이지의 지적 공부인데 지적 공부에 대해서 우리 시험 문제 자, 또 뭐예요? 매년 나오는 게 공부에 대장에 뭐가 써 있느냐? 그다음에 도면에 뭐가 써 있느냐? 그게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인중개사는 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토지대장, 대장을 볼 줄 알아야 돼. 대장이 뭐가 있는지 볼 줄 알아야 되겠죠? 이제 그걸 좀 암기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자, 뭐예요? 우리가 지금 배운 게 소재, 행정구역 소재, 그다음에 지번, 그다음에 지목, 자, 그다음에 면적, 자, 그다음에 경계, 자, 그다음에 좌표 있죠, 좌표. 자,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자, 이렇게 6가지 토지의 표시사항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적 공부에 어디다 지적 공부, 어디다 등록하냐, 지적 공부. 지적 공부에 대해서 이제 보자니까. 그래서 지적 공부는 뭐가 있는데 토지대장이 일단 있어요, 토지대장. 자, 그 다음에 뭐가 있고, 임야대장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의 땅을 여러 사람이 갖는 게 우리가 공유지 연명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공유지 연명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자, 하나의 땅을 여러 사람이 갖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아파트 같은 집합 건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합 건물은 누가 보더라도 소유권자가 여러 명이야.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95년까지는 공유지 연명부, 가로 열고 대지권 등록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자, 지금은 뭐예요? 구별했어요. 아예 뭐라고? 공유지 연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라고 이게 아예 따로 딱 구별했어요. 대지권 등록부라고. 이름을 다시 이제 새로이 붙이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지적도가 있어요. 지적도. 근데 뭐가 있어요? 이거 임야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임야도. 지적도, 임야도 있어요. 도면이라고 하는 것은 대장에는 필지가 하나씩 등록을 해요. 그러면 도면은 자, 내 토지가 얼만큼 뭐예요? 얼마나 사이즈로 얼마게 어떠한 모양, 이웃하고 있는 토지하고 어떠한 모양으로 인접해 있고 이런 걸로 뭐예요? 그림 그려오는 게 도면이에요. 도면. 그럼 한마디로 우리가 우리가 옛날에 뭐 보게 되면 사회책 같은 거 보면 보통 바닷가에 있는 뭐예요? 그 학교에서는 뒷동산에 올라가서 자기 앞에 있는 그 바닷가 풍경을 막 그리고 그러죠? 스케치북에. 똑같아요. 어떤 토지가 있으면 토지를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지금. 도면을, 우리가 도면을 40하고 30cm니까 그 미터라고 하는 사이즈를, 이 미터라고 하는 큰 거리를 어디로 이거, 센치로 도면에 옮기는데, 옮길 때 이용하는 게 바로 축척이에요. 축척으로 줄여서 옮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무엇을, 땅값이 비싼 지역은 경계점을, 자, 경계점을 무엇으로? 좌표로 뭐 하는 거예요? 좌표로 등록하는 등록하는 공부가 있다. 이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자,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땅값이 뭐한 지역만? 비싼 지역만 뭐예요? 비싼 지역만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7개죠? 이렇게 우리가 뭐 해놓은지. 자, 자기 디스크, 자기 태포, 정보 처리 이렇게. 정보 처리, 자, 정보 처리 시스템에 의해서, 정보 처리 시스템에서 뭐 해놓은 거 이거. 기록, 저장해 놓은 장부. 자, 이렇게 정보 처리 시스템, 전산 공부다라고 이제 한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디에 이런 뭐예요? 6가지의 이섯 가지의 이 토지 피해 사항이 이 공부에 예컨대 이 소재하고 지번은 공통해요. 모든 공부에 공통적으로 다 써 있어요. 이게 공통적으로 써 있다는 게. 근데 이제 뭐예요? 지목은 자 이렇게 이 지목은 뭐예요? 지목은 어디에 이 대장에는 정식 명칭 써요. 도면에는 부호로 들어간다 했죠? 근데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무엇은 이 면적은 뭐예요? 면적은 어디에만 있어요?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만 등록해요. 그 다음에 뭐는 이 경계는 어디에만 지적도 임야도에만 등록이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무엇은 이 좌표는 어디에만 있어요? 이 좌표는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 종례에 나올 때는 다음 중 뭐예요? 다음 중 도면에 써 있지 않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대표적으로 뭐예요? 답이 좌표 아니면 면적이에요. 왜? 요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그러면 머릿속에 꼭 좀 암기해둘 사항은 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암기해두셔야 돼요. 뭘 암기해야 되냐면 자, 소지공 소대장이에요. 소지공. 자, 소지공 뭐예요? 소대장은 뭐예요? 자, 공대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군대 갔는데 공대 출신인데 아루토시로 소대장이 됐어요. 그래서 소지공 소대장은 공대 나왔는데 무슨 도장을 갖고 있냐면 목도장을 갖고 있어요. 목도장. 소지공 소대장은 공대 나왔는데 군대 갈 때 이제 도장 가지고 갔는데 목도장이에요. 소지공 하면 소지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뭐 그 영화 배우 중에는 뭐예요? 소지섭 있죠? 소지섭 있지. 이제 소지섭이 아니라 소지공이에요. 그 소지공 소대장은 공대 나왔는데 목도장 갖고 있고. 그다음에 경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 경도에 살고 있는 이 자경 있죠? 자경 세력, 자경 면장은 자, 면장은 무슨 도장 갖고 있냐면 축도장을 갖고 있어요. 축도장. 축도장. 이겁니다. 축도장. 자, 그래서 이 정도는 이제 이거부터 먼저 외워보자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소재하고 뭐예요? 지번은 모든 공부의 공통사항이에요. 공통이다. 소유자 표시는 자,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그 다음에 공유지원 명부하고 뭐예요? 이 대지권 등록표죠? 이 대지권 등록표는 소유권 사항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목은 뭐예요? 지목은 어디에만? 도면하고 대장에만 등록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경계라고 하는 건 어디에만? 도면에만 있어요. 그다음에 좌표는 어디에만 있다고? 경계점. 이렇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있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면적은 어디에 있어요? 대장에 있어요. 면적 대장에. 축척은 어디에? 도면하고 대장에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외워보자는 얘기예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소지공 소대장은, 자, 한 번 더. 소지공 소대장은 목도장 갖고 있고. 자, 그 다음에 경도 자경 면장은 뭐예요? 축도장 갖고 있다. 이게 외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딱 나왔을 때, 일단 뭐예요? 무슨 단어? 다음 중 뭐예요? 다음 중 어디에? 다음 중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거 물어봐서 뭐가 나오면 이 지목이라는 단어가 보게 되면 딱 뭐가 떠올라야 돼? 이거 목도장. 이렇게 떠올라야 돼. 순간적으로 탁탁 떠올라야 됩니다. 생각할 시간 없어요. 그냥 탁탁 떠오르면서 그렇게 찍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럼 이게 이제 이것만 일단 기본적으로 암기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 웬만한 문제 푸는데 그래도 이제 자 혹시 모르니까 이 대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대장. 그럼 여러분 이제 보시면 자 거기 60페이지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나오죠? 그러면 그 등록사항 쌍가루서 한번 등록사항 나오는데 그 소재 지번 지목 면적세 있고 소유자 표시돼 있고 그다음에 고유번호가 있고 토지 등급이 있습니다. 특히 뭐는 이 고유번호는 열합자리 이제 써 있는데 이런 얘기죠. 만약에 이 대장이라고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토지대장이면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어요.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왼쪽 위가 고유번호가 있어요. 이 고유번호가 19자리입니다. 이 고유번호가 19자리 고유번호가 있어요. 보통 그 앞에 10자리는 자 일반적으로 앞에 뭐예요? 앞에 그 10자리는 뭘 나타내요? 이거 행정구역 소재를 나타내요. 행정구역 이렇게 행정구역을 나타낸다 보시면 돼요. 10자리는 뭐 119, 321 이런 식으로 앞에 10자리는 행정구역을 표현해요. 행정구역을 나타내요. 그 다음에 중간에 뭐예요? 1번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자, 1 있고, 그 다음에 자, 100-000 하나 이렇게 돼요. 중간에 이게 1번이라 됐으면 이게 토지대장이에요. 토지대장이다. 그럼 이게 2번이라 됐으면 이게 임야대장이에요.
자, 이게 3번이라 되어 있으면 이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의미해요. 좌표 등록부 단위. 자, 그 다음에 요 뒤에 8자리가 여기 지번이에요. 이게 이제 고유번호예요. 중요한 거 뭐냐면 이 고유번호 절대 도면에는 고유번호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토지대장은 중간번호가 1번이고 그 다음에 임야대장은 2번이고 하나의 땅이 여러 사람인데 이 토지대장 땅이라면 공유정부죠? 중간번호가 1번이에요. 그 아파트니까 당연히 만약 임야대장 땅이 여러 사람이 소유권자라면 2번이고 이건 아파트가 있으니까 1번입니다. 경계점 좌표는 3번이고 절대 여기 도면에는 고유번호가 없어요. 그럼 외웁니다. 뭐라고? 고들이 없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고들이 없다를 외우셔야 돼요. 뭐 없다고? 고들이 없다. 고들이 없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왜? 고유번호는 어디에 없다? 도면에 없다.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고들이 없다고 해도 뭐예요? 누가 고스톱 치면 나는 뭐 생각하자고? 고유번호는 도면에 없다. 고유번호는 도면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 책 61페이지에 그 보충자료 고유번호 있죠? 거기다가 옆에 써놓으세요. 고들이 없다 그래서 고유번호는 도면에 없다. 자,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고유번호 근데 소재 이게 뭐예요? 충청남도 서천군 이게 충청남도 서천군 뭐예요? 장읍 옥산리 이게 행정구역 소재예요. 자, 그 다음에 100번지 이게 바로 지번이에요. 그 다음에 답 지목 50제곱미터 면적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5개는 먼저 외웠어요. 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소유자 표시. 이게 바로 뭐예요? 소유자 표시. 여기서 반만 더 외우자니, 반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소재, 지번, 지목, 이 면적 옆에 뭐가 있냐면 사유가 있어요. 올해 시험 문제 나왔죠? 이게 이동사유예요. 말 그대로 이동사유라면 이 땅을 분할하면 분할이라 쓰고 합병하면 뭐예요? 합병이라 쓰고 이게 이동사유예요. 다음 중 이동사유가 등록된 공부가 뭐냐? 올해 시험 문제였어요. 작년 시험 문제였어요. 토지대장이 답이었다니까. 자, 그 다음에 소유권자가 소잡는다 그래서 여기 바로 이제 이 소유자 위로 보면 4가지가 이제 등록상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소잡을 때 도축 장비가 필요하죠? 그렇게 소유권자가 소잡는다. 무슨 장비? 도축 장비예요. 도축 장비예요. 도축 장비.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축척은 대장에도 축척이 있고 도면에도 축척이 있어요. 축도장 이렇게 외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도면번호가 있어요. 도면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축척이 있고 장번호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내용을 쓰다 보면 이 대장이 1페이지, 2페이지 이게 번호예요. 이게 비고다. 그 다음에 이 아래 토지 등급이 있고 옛날에 96년도까지는 토지 등급에 의해서 세금을 걷었는데 96년 이후부터는 개별 공시지가로 세금을 걷었기 때문에 맨 아래가 뭐라고? 개별 공시지가 및 그 기준이 이게 써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 먹고 이제 외우려면 한 50번 정도는 해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 만약에 여러분 이제 어디 학원이나 이런 데 가보게 되면 아니 어디 사무실 가게 되면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누르면 엘리베이터가 뭐 그렇게 탁 금방 열리는 건 그 쉽지 않은 기회고 일반적으로 좀 기다려야 돼. 그럼 기다리면서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생겼죠? 여기 생겼으면 문이 있으면 이렇게 반으로 나눠고 여기서 손가락으로 합니다. 고유번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사유. 소유자가 소유자입니다. 도축, 장비, 등급과 공시지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뭐 우리가 만약에 저녁 때 식사를 하고 자 TV를 뭐예요? 뭐 뉴스를 보기 위해서 TV를 틀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TV는 뭐예요? 옛날처럼 아날로그가 아니기 때문에 다 디지털이니까 자 리모컨을 누르면 그 조금 기다려야 돼요. 거의 한 10초 정도, 15초 정도 기다려야지만 화면이 옵니다. 그 15초 기다릴 때 그 리모컨 그 찔러 합니다. 고유번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사유, 소유자가 소유자입니다. 도축, 장비, 등급, 개별 공시지가 이렇게 외웁니다. 자, 밥 먹을 때도 뭐예요? 밥 시켜놓으면 식당 가서 밥 시키면 늦게 오죠? 늦게 나오잖아요, 지금. 그 기대하는 시간에 식탁에다 냅킨을 깔아놓고 젓가락으로 찌릅니다. 고유번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사유. 소유자가 소유자입니다. 도축, 장비, 등급과 공시지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외웁니다. 자, 이렇게 한 50번만 계속 반복해서 자, 이것을 며칠 동안 하면 충분히 암기합니다. 왜? 명색이 공인중개사인데 대장에 뭐가 써 있는 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렇게만 외워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자, 만약에 여러분 그래서 거기 방금 배운 대로 거기 이제 61페이지 도면이 나오는데 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관한 사항을 뭐라고 계셔서 이거 알기 쉽게 도시해놓은 공부다라고 알기 쉽게 도시해놓은 공부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법이 정한 축척은 우리 대한민국은 뭐예요? 농촌이 더 많으니까 그 지적도는 7가지 축척을 써요. 축척. 그러면 7가지 축척이다. 기억이 안 나면 축척이 치읓이죠. 치읓. 치읓이라는 게 7.
축척이 몇 개라고? 7가지가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7가지 축척 중에서 농촌이 더 많으니까 1200분의 1을 많이 쓰고, 임야도는 뭐예요? 임야도죠? 임야도는 뭐예요? 임야도는, 자, 임자가 뭐예요? 임자가 이자 밑에 임이니까. 이자니까 2가지만 써요. 축척이 몇 가지? 2가지만 쓴다니까. 그 2가지가 뭐라고? 3000분의 1가 뭐예요? 6000분의 1. 그 중에서 6000분의 1을 주로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록사항 얘기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작년에도 여기서 또 나왔지만, 자, 이런 식으로 도면번호가 만약에 뭐예요? 도면번호가 9번이라면, 내 땅의 지번이 100이고 지목이 답이에요. 그러면 내 땅이 어디에, 도면에 어디에 그려져 있나, 이렇게 해서 이제 뭘 찾아가야 되냐면, 색인도를 찾아갑니다, 색인도. 이게 색인도 찾아갑니다. 이 색인도에는 뭐예요? 이 도면번호가 써 있어요. 이게 9번이다니까.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전국 뭐예요? 방방곡곡으로 다 뭘 작성하니까.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위성과 경선이 지나가는데,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도면을 작성하니까. 어느 하나의 도면이 있으면 위, 아래, 좌우로 다 뭐가 있어요? 도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내 도면 번호가 13번이라면 여기 13번, 요 도면보다 밑에 거 찾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뭐예요? 이게 바로 도각선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 보면 무슨 군, 무슨 면이 이렇게 나온다는 게 니. 그 다음에 지적도라고 제목을 붙이고, 축척이 뭐예요? 1200분 이렇게 쓴다는 게. 그래서 축척은 여기도 있고 도면도 있고 어디 있어요 이거? 대장도 있어요. 네, 이 땅은 축척이 1200분의 1이었으면 여기도 1200분의 1이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에 자, 지번이 100이고 지목이 뭐예요? 답. 이런 토지가 이게 내 토지야. 내 거야. 지목이 100이고 지번이 답이니까. 내 토지는 항상 이게 위선이니까, 자, 이게 위선이고 이게 경선이니까. 하여튼 도면을 어느 위치에서 보든 간에 위가 북쪽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소재. 그다음에 여기다 만약에 뭐예요? 자, 이게 행정구역 소재. 자, 그다음에 100 요게 지번. 답 이게 지목. 자, 소재 지번 공통 목도장 도면에 좀 있고. 그다음에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경계예요. 이게 경계단. 그럼 도면은 절대 자, 뭐가 없어요? 소유자 표시 없어요. 왜? 이 소유자는 공대 나온 소유자 4군데뿐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지목과 경계에 있어도 면적이나 좌표는 없어요. 응? 그래서 시험 문제 다음 중 지적도 등본을 떼서 공인중개사가 매수자 손님한테 자, 설명할 수 없는 게 뭐냐? 이게 소유자가 답이었어요. 소유자는 대장이 있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색인도예요. 찾을 색자. 색인도. 색인 찾게 해준 도면이다. 이게 색인도예요. 자, 그래서 색인도라고 하는 것이고, 소재하고 지번하고 지목, 경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도각선이 있고, 여기 도각선 수치인데 도각선이 있다. 그러면 자,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자, 뭘 보면 등록사항 보면 1번에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있죠? 자, 색인도, 자, 도각선 축척 나오죠? 자, 거기 4번하고 4번에 건축물 및 뭐예요? 구조물의 위치.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지만 기준점의 위치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도면에 있는 거예요. 3번의 그 경계점 간의 거리가 그게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만약에 도면이 뭐예요? 이렇게 생긴 도면이 있어요. 자, 축척이 얼마? 축척이 500분의 1인 도면인데 물론 이것도 뭐가 있고 색인도가 있고 근데 축척이 얼마라고? 500분의 1이에요. 자, 그럼 이 필지에 보게 되면 필지가 땅값이 다 비싼 토지예요. 왜? 이렇게 된 토지는 전답인데 이건 다 대라니까. 그러면 토지 하나마다 다 땅값이 비싸니까 다 좌표로 뭐예요? 경계점을 이루어져 있으니까 자, 요 거리 있죠? 요 거리. 이 거리들이 다 중요해. 그래서 어디 경계점 좌표등본을 만들고 여기서 뭐 여기서 자, 이 토지가 105의 대라면 이건 고유번호가 3번이고 경계점 좌표등본이죠. 자, 그럼 부호도 그리고 자, 이렇게 부호도 그리고 이게 이제 부호도 1번, 2번, 3번, 4번에서 1번의 x와 y 좌표. 왜? 이거 이제 아까 얘기했죠? 자, 위선 38도선과 127도라고 하는 중부원점이 있으니까 자, 그걸 좌표를 이용해 갖고 자, 두 번째 x와 y 좌표, 세 번째 x와 y 좌표, 네 번째 y 좌표 있죠? 그럼 이 거리 얘기죠? 이 거리는 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여기 거리 예컨대 이 거리가 11m 32cm다 이렇게 1cm까지 거리를 다 이렇게 일일이 다 거리 계산. 요 거리는 이건 x축이니까 2번과 3번 x축이니까 3에서 2 빼면 뭐 이 거리가 17m 11cm다 이런 식으로 다 구한다니까. 그래서 이걸 1cm까지 거리를 이제 구하게 되면 여기 0점 소점 아래까지 면적이 산출된다. 그 얘기 지금. 자, 그래서 이렇게 경계점 간의 거리는 축자 써주세요. 여기 축척이
500분의 1인 도면에만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 경계점 좌표 분포는 절대 전국적으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만 도시개발사업지역에만 작성한다 이렇게 봐두시고 자, 오늘은 여러분 이제 특히 뭐에 대해서 이 대장하고 도면에 어떤 내용이 등록되어 있는가를 여러분 꼭 이 정도는 머릿속에 반드시 좀 암기를 해야 돼요. 꼭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외워야지만이 찍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작년 시험에 다음 중 뭐예요? 그 지족도, 이 지족도 촉촉이 500분의 2 지족도에 등록하는 뭐예요? 등록하는 경계점 좌표 등록해서 계산해서 등록하는 뭐예요? 등록하는 자, 그 사항이 뭐냐? 그래서 답이 뭐냐면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뭐예요? 거리예요, 거리. 뭐 각도니 오차니 그게 아니라 뭐라고 거리. 그런 게 또 문제가 나왔으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대장의 등록사항이 뭐냐? 도면에 뭘 써야 되느냐? 그게 꼭 시험 문제는 아니까. 자, 이 지적 공부에서 그 점을 반드시 좀 암기해 주셔야 돼요. 왜? 시험 문제 내년에도 또, 올해도 또 시험 문제. 또 계속 뭐예요? 한 문제나 두 문제 꼭 나오니까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내용을 그대로 해서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